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미국 자산 시장을 이제 점검해보고 경제 환경이 이제 변화하는데 대부분 느끼지 못하죠.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실물 경제도 스프라이저,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스프라이저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플러스 성장률, 그것도 2% 후반. 그 다음에 고용도 경기 후행지수라고 하면서 나빠진다고 했는데 고용도 서프라이저. 특히 지난해 1월 고용 실적을 보면 미국 노동부 발표입니다. 거의 경제 전문가들 예상보다 3배 정도 그 고용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보유자산 매각하니까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은 고용시장도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고용시장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죠. 지금 4.75%고 한 번만 더 올리면 기준금리가 5%가 되는데 거의 0%에 대해서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5% 가까이 3월에 한 번 더 한다면 5%가 되는데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경기 침체는 없고 고용시장 위축도 없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미국 정권시장 1분기 큰 폭락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든다. 1월부터 미국 증시는 많은 호재락 하면 호재죠. 경제 성장률 서프라이저, 그 다음에 고용시장 서프라이저,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서프라이저, 다 서프라이저예요. 포유환율연구소가 10월부터 물가는 안정될 거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3분기, 4분기 플러스, 그 다음에 2023년 상반기도 플러스 성장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을 간밤에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아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경제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이 할 때가 됐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은 뭔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 주식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올랐어요.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3.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S&P 500은 나스닥 지수 덕택에 S&P 500도 플러스를 보였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앞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10년물 금리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시장금리 안정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8.15 머니에서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밤에도 1월 고용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10년물도 간밤에 내렸지만은 지난주 주말과 대비하면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도 석유 구리가 사실상 안정되고 금값은 약 2주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금에 투자해 갖고는 크게 재미 못 볼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현실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1월 신규 고용 51만 명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전문가들이 18만 명 증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해가지고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3배가 돼요, 약.
그러니까 18만 명에 3배는 54만 명인데 3배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고용이 급증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보유자산 매각을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건전하다, 탄탄하다. 뭐 그 이유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우선은 멕시코 이민을 그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갖고 막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저임금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다가 고령자 퇴직 인구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젊은 층 인구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즉 임금을 수반하는 고용 증가와 임금을 수반하지 않고 고용만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럴 때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 양쪽으로 악재죠. 물가 상승도 대형 악재야. 기업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 채용할 수 없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도 악재인데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그리고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거기다가 시장금리가 안정된다면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죠. 이걸 두고 어떻게 보면 골드락스라고도 볼 수 있죠.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률은 2% 후반, 고용 좋고 주가도 뭐 지난해 10월 이후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경제 같다. 그러니까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실제 경제 현상은 그렇지 않다. 다만 그분들이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암기를 한 결과 경제 전망이 실패하고, 즉 분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했지만은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4분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죠. 그렇지만은 연준과 포유 환율 연구소는 4분기에 기준금리 인하 없다. 왜? 미국 고용이 좋고 연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고용이 불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즉 경기 침체일 때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올해는 보이지 않는다. 뭐 혹자들은 전망이 틀리니까 언젠가는 침체 온다. 맞죠? 그 말은 포유 환율 연구소 동의합니다. 미국의 루비니 교수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국 경기 침체를 주장했지만은 실제 침체는 2020년에 왔으니까 언젠가는 왔죠. 8년 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얘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또 경제활동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4분기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아주 낮다. 왜? 고용이 좋고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물가는 아직까지 3% 내지 4% 되니까 아마 1월 말 내지는 뭐 2월 정도에는 1월 뭐 발표, 그죠? 그 물가 상승률 아직 발표 안 했죠. 그 다음에 2월 정도 물가 상승률은 아마 3%대까지, 특히 근원 물가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연준이 목표하는 그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골디락스예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제학자들의 이제 경기 분석 능력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만 경제학자들이 틀린 거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 경험은 3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뭐 자기들 스스로 입증을 했거든요.
2009년에 미국 달러 몰락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달러는 강세로 반전되고 지난해 2021년부터네요. 경기 침체 온다 하는데 그것도 학자죠. 그것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서프라이즈가 지속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제학자들이 과거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더 무능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이 변하는데 경제학자들만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그 경제 환경을 무시한 인버스 투자나 공매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로 발생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자 심리가 바뀔 때가 됐다. 왜? 그 거짓말도 그 양치기 소년처럼 한두 번은 통해요. 그러니까 3분기 침체, 4분기 침체 그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서 거짓말이란 걸. 이제는 1분기 침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알 때가 됐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개선될 거고 투자 심리도 개선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경기도 그 심리가 바뀌면 나빠질기보다는 좋아질 거고 고용은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3분기가 좋았고 4분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그 경제 전문가들 주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 다만 경제 전문가 얘기를 들은 사람만 피해가 30-40% 발생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경제 전문가들을 불신할 때가 됐다. 왜?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인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금시장에 우선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기 침체기에 금이 인기가 있죠. 또 금리가 인하돼야 인기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없고 고용시장을 보고 실물 경제를 볼 때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 없다. 그렇다면 금시장은 별 볼 일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에 배팅할 거다. 그래서 간밤에 2년물 국채금리가 더욱더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10년물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오르다가도 보합 수준에 그칠 거예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2년물은 상당히 높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격전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망가질 것이다. 1분기에는 크게 폭락할 것이다. 1월 정시는 올라가는 것이 일종의 속임수다. 2월에는 장대 음봉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 아직도 있죠. 그렇지만 미국 실물경제 동향은 지난해 10월 주가지수 포유환율연구소가 오늘이 연중 바닥이라고 할 그때가 바닥이 될 확률은 1분기까지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어디에 배팅할까요?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에 배팅할까요? 아니면 경기 연착륙에 배팅할까요? 포유환율연구소는 지금까지 경기에 배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조금 1-2개월 연장됐을 뿐이지 결국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기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원자재 시장은 구리와 석유 시장은 좀 달라질 것 같다. 미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죠. 침체가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연착륙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문제 없는데, 다른 나라는 경제가 한국 등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구리는 전기차라든지 또 2차 전지 수요 등에서 이제 구리 수요가 많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리 수요는 많으니까 경기까지 별로 나쁘지 않다면 IMF가 그래도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세계 경제를, 한국 빼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 구리 수요는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은 조정 있더라도 다시 반등이 있을 거다. 근데 석유 시장은 80불대 안팎에서 등락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포유환율연구소 견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석유 시장은. 근데 외환시장은 환경이 바뀔 것 같다. 지난해 10월까지네요. 달러 인덱스가 초강세였죠. 그때는 다른 나라가 너무 어렵다. 미국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초강세. 그 이후 10월 이후 달러 약세는 경제 전문가들 얘기와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분석은 다른데, 일단 그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조금 꺾였죠. 그러나 지금 어제 간밤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거는 다른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미국 자산시장 환경, 즉 경제 환경은 지금까지 서프라이즈의 연속에서, 지난해 10월 이후입니다. 실물경제도 서프라이즈, 상장기업 영업실적도 서프라이즈, 고용시장도 서프라이즈, 많은 부분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그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에 실패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나 지금 향후에는 이제 연착륙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 투자심리, 경기에 대한 심리,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바뀔 것이다. 그러면 자산시장도 당연히 심리가 위축해서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